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 된 노인들의 공통점 5가지. 인생의 황혼에 서서 빈손을 내려다보며 눈물 짓는 이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줌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거룩한 부모들이 왜 노년에 이르러 가장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히 부모의 희생을 숭고하다 말하지만 현실의 법칙은 숭고함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몸을 태워 남을 비추는 촛불은 결국 마지막에 한 덩이의 재가 되어 바닥에 버려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들은 대개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입어서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기며 자신의 노후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담보물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던져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지고 경제적 능력이 사라진 뒤에 마주하는 풍경은 애초에 기대했던 따뜻한 보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자식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거나 전화 한 통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쓸쓸한 독방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이 불효해서 생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과 경제적 자립의 엄중함을 부모 스스로가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견된 재앙에 가깝습니다. 농부가 내년의 농사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종자곡까지 모두 털어 자식에게 먹였다면 그 다음 해에 굶주리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농부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이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아픈 구석을 하나하나 헤집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내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거울과 같습니다. 왜 나의 헌신이 나를 배신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외로운 골목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원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남은 생이라도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처절하고도 절실한 깨달음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무지와 집착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닫혀있던 퇴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일부, 베푸는 것과 퍼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무지.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를 미화하곤 합니다.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내 살점을 떼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풀매 미덕이 아니라 자신과 자식 모두를 망치는 무지에서 비롯된 위험한 선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진 여유의 일부를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퍼주는 것은 내가 딛고 서 있는 마지막 발판까지 허물어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지만 후자는 결국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상대방에게는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오래전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일구었으나 결혼하는 자식들의 집값을 대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던 작은 상가, 건물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자식들이 효심이 깊으니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나를 보살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받아 간 자식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결국 그 지인은 낡은 요양병원에 침상에 누워 자신이 건네준 돈이 자식들의 효심을 오히려 메마르게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퍼주는 삶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여 거저 얻은 것에는 감사함을 오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줄수록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값싼 것으로 여기며 더 큰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물물은 퍼낼수록 채워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땅 밑에 끊임없는 수맥이 흐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경제적 수입이 끊기고 몸이 쇠약해진 노년에는 내가 가진 우물물이 곧 내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물을 자식에게 한 번에 다 퍼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목이 말라 죽어갈 때 자식이 물 한 바가지 떠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숲속의 짐승들도 새끼가 스스로 사냥할 수 있게 되면 냉정하게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끝까지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어미는 결국 새끼의 야성을 죽이고 자신마저 굶주림에 빠뜨리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자식의 사정이 딱해 보이고 내 도움 없이는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생존에
지장이 없는 작은 조각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근간을 흔드는 큰 덩어리를 내주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존중은 사라지고 구걸하는 부모와 외면하는 자식이라는 비극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돈으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든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 또한 부모를 의지할 언덕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베푸는 자의 여유는 지키되 퍼주는 자의 어리석음은 경계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2부. 자식의 감사보다 자식의 성공에 집착한 허영. 많은 부모가 입으로는 자식의 행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훈장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력을 갖추는 것이 마치 자신이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뿌리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해줄 대리인으로 여기는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위는 겉으로는 숭고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식이 성공했을 때 내가 누릴 주변의 시선과 어깨에 들어갈 힘을 기대하는 부모의 욕심이 숨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는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거래의 장으로 변질시킵니다. 과거에 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도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학비와 뒷바라지에 쏟았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부모인 양 행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의사가 되어 가정을 꾸린 뒤 그 아버지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지 않은 투박하고 가난한 아버지를 아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영광이라 믿었지만 정작 자식에게 부모는 그 성공을 위해 이용된 발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감사함이 빠진 성공은 부모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아버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성이나 고마워하는 마음보다 사회적인 성취에만 몰두하여 지원할 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투자금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투자가 성공했으니 수익은 내 몫이고 미천을 댄 투자자는 이제 물러나도 좋다는 냉혹한 계산법이 자식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모두 말려버린다면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꽃이 지고 나면 나무는 죽어버릴 것이고 꽃 또한 다시는 피어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부모는 나무의 밑동과 같아야 합니다. 꽃이 피든 피지 않든 단단하게 땅을 지키고 서 있어야 나중에 자식이 비바람에 흔들릴 때 비로소 기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이 원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줄 착각하며 부모의 노고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성공한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스러운 소식보다 부족한 처지에서도 부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의 관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그것은 그 아이의 몫일 뿐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의 성공을 통해 빛나려 할 때 나의 노후는 자식의 성취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위태로운 처지가 됩니다. 자식의 이름 뒤에 숨어 허영을 채우기보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를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감사하는 마음을 얻지 못한 성공은 부모에게는 그저 화려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3부. 노후 대비를 이기심이라 착각한 어리석음.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따로 떼어두는 것을 자식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당장 형편이 어려워 허덕이는데 부모가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고백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심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마지막 배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노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들이 살던 집의 크기를 줄이고 남은 돈은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자식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자 정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움을 주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식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부채이자 고통이 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자식에게 불효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해두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자식의 주머니를 쳐다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식 또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세상에서 부모의 생계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원망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위급 상황 시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가 먼저 쓰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노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심리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그 가정의 기둥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나무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 말라 죽어가면서 가지 끝에 달린 열매를 키우려 애쓰는 것은 결국 열매와 나무 모두를 죽이는 길입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야 해가 바뀌어도 다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나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줄 돈을 나의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두는 것에 미안함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미안해야 할 상황은 아무런 대책 없이 늙어버려 자식의 앞길을 막게 되는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평생토록 서로를 존경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타부,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늙어버린 비겁함. 많은 부모가 자식의 간곡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식의 길을 죽일까봐 혹은 매정한 부모로 비춰질까 두려워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도움을 억지로 쥐어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향한 깊은 배려가 아니라 당장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부모의 나약함이자 비겁함일 뿐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의 이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는 정직한 소통입니다. 자식의 요구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부모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근력을 키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노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 재기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할 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마저 무너지자 그 노모는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했어야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도 살 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의 원망을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식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은 결국 자식의 인생의 독을 타는 행위와 같습니다. 강물은 제방이 튼튼할 때 비로소 논밭을 적시는 귀한 물줄기가 됩니다. 제방이 무너져 아무데나 흘러넘치는 물은 주변을 초토화하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부모의 거절은 자식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이어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발바닥에 힘을 주고 세상을 버틸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구멍을 다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만만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한 사람을 더 존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회피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단호한 거절 한마디가 때로는 자식을 살리고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5부. 자식의 효도를 당연한 보상으로 기대한 낙관. 많은 부모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노년의 평안함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 막연하게 낙관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자식 또한 내가 힘들 때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인간의 본성과 변해버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가장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강요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효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도덕적 가치였을지 모르나
지금의 세상은 각자의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식들 또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느라 숨가쁘게 살아가는 처지에서 부모의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오래전 한 노신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식들이 번듯하게 성공하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이 키워준 공이 있으니 죽는 날까지 대접받으며 살 것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식 내외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손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의 효도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그는 상처만 가득 안은 채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묘하여 채무 관계가 분명한 돈은 갚으려 애쓰지만 부모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마음의 빚은 오히려 외면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상을 기대하는 눈빛을 보낼 때 자식은 고마움보다 부담감을 먼저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은 자식의 자발적인 효심마저 차갑게 식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영양분을 쏟지만 정작 그 열매가 떨어져 자신의 뿌리를 덮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다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부모 또한 자식을 키우는 과정을 그 자체로 끝내야 합니다. 이미 자식에게 준 것은 내 손을 떠난 것이며 그것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삶에 지장이 없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다 늙어버린 부모는 결국 마른 바닥을 긁으며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남은 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는 것은 받으면 감사한 선물이지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이 아님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거두어드리십시오. 자식이 효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 대신 내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하고 내 마음 하나 스스로 달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시급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존중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6부 빈털터리가 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잔인한 진실. 주머니가 텅 비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때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하게 돌아갑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숭고한 희생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초라해진 노인의 고독과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것이 남아있을 때와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슬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년은 마치 날개가 꺾인 새와 같아서 어디로도 날아가지 못한 채 땅바닥을 기며 누군가의 처분만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아주 덕망 높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부를 일구었고 자식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분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하늘처럼 모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업이 기울고 남은 재산마저 자식들의 뒤처리에 다 써버리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북적이던 집안은 정막만이 가득했고 안부를 묻던 자식들의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의 눈에 빛이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치워야 할 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간의 이기심과 관계의 허약함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물길이 끊긴 논바닥에 물고기가 모여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풀이 자라고 오래된 터전이라 할지라도 생명줄인 물이 마르면 생명체들은 가차없이 그곳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우물에 더 이상 퍼올릴 물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순간 그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뜸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자식의 인성만을 탓하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는 부모는 그 존재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막을 포기했을 때 자식에게 불효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실은 때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남은 인생에서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쥐고 있는 자립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빈털터리가 된 후에야 깨닫는 교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식의 달콤한 약속이나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속아 나의 마지막 보루를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을 때 자식도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빈손으로 남겨지는 순간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린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부. 지금이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이유.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어 남은 것이 없다고 낙담하며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 몫을 챙기겠느냐며 남은 생을 포기하듯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인생에는 결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조각을 쥐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고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단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가끔 들러 용돈을 줄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날까지 자식의 자비만 바라고 사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책감을 물려주는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식들에게 받던 용돈을 모으고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며 작게나마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히 거절을 표했고 그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던 자식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전의 권위와 위엄을 발견했고 관계는 다시금 존중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의 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내가 가진 작은 재산일 수도 있고 굽히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나를 돌보는 건강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꼿꼿이 서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삶의 스승으로 대하게 됩니다. 나무가 늙어 고목이 되어도 뿌리가 땅을 깊게 파고들고 있어야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그늘 아래서 편히 쉴 수 있는 법입니다.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는 아무리 큰 그늘을 가졌던 과거가 있더라도 결국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재산과 시간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남은 생을 허비하기에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자식에게 내어주었던 마음의 절반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단단해야 내 주변의 모든 인연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의 요구에 앞서 나의 필요를 먼저 살피십시오. 통장에 남은 푼돈이라도 나를 위한 비상금으로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위해 걷고 먹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던 어리석은 무대를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남은 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 존엄을 지키는 책임 또한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나 살아있는 동안 빈손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비극일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지팡이를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지팡이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